안녕하세요. 공동세금 보고 후에 말이죠. 나중에 혹시 전 배우자의 문제로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정말 좀 막막하겠죠? 네, 그렇죠. 이혼해서 이제 남남인데도 세금 책임은 계속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요. 오늘은 바로 이런 골치 아픈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, IRS 양식 8857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서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IRS에서 제공한 공식 양식 8857 설명서고요. 맞습니다.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구제 제도가 정확히 뭔지, 또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, 그리고 이 공동세금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명확하고 빠르게 알아보는 겁니다. 네, 그럼 먼저 이 문제의 근원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. 바로 연대 책임, 영어로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라고 하죠. 연대 책임이요? 이게 뭐냐면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서에 서명을 딱 하는 순간에요. 그 소득이 누구에게서 나왔든 또 오류가 누구 책임이든 상관없이 보고된 세금 전액에 대해서 부부 각자가 100%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거든요. 와, 100%요? 각자? 네. 그래서 이혼 판결문에서 뭐 세금은 누가 책임진다 이렇게 나눴다고 해도요. IRS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정말 강력한 책임이네요. 그 서명 하나로 모든 걸 함께 줘야 한다니. 그럼 양식 8857은 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? 바로 그 강력한 연대 책임에서 이건 좀 부당하다, 나의 책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하, 그러니까 공동보고서상의 세금이나 벌금, 이자가 전적으로 배우자나 혹은 전 배우자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. 이럴 때 IRS에 이 양식으로 정식 구제를 신청하는 거죠. 뭐랄까 일종의 구명 요청서 같은 거예요. 그렇군요. 구명 요청서. 그런데 구제를 받는 길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.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이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길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, Innocent Spouse Relief라고 하는데요. 네. 이건 이제 공동보고서에 배우자가 소득을 일부러 누락했거나 뭐 부당한 공제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잘못된 항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세금이 과소보고되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. 아, 배우자가 뭔가 잘못 신고했을 때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신청하는 본인이 서명할 당시에는 그 잘못을 몰랐어야 하고요. 또 알았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었어야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명백히 불공평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. 아, 몰랐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.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. 그럼 두 번째 길은 뭔가요? 두 번째는 책임 분리 구제,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입니다. 이건 이름 그대로 그 세금 부채를 배우자 간에 나누는 방식이에요. 나누는 거군요. 네, 이건 과소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현재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또는 이 양식을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식으로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순 없어요. 아, 환급은 안 되는군요. 알겠습니다. 세 번째는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? 세 번째는 형평성 구제, Equitable Relief라고 부릅니다. 이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요, 세금 보고 자체는 제대로 다 됐는데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아, 보고는 맞게 했는데 돈을 안 낸 경우. 맞습니다. 이건 정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좀 불공평하다라고 IRS가 판단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포괄적인 구제 방법이죠. 특히 그 배우자의 학대나 어떤 재정적인 통제가 있었던 경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경우가 이 형평성 구제 심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. 관련해서 IRS의 별도 지침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세 가지 길이 명확히 다르네요. 그런데 이런 구제 요청, 그 신청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던데요. 아, 네. 아주 중요합니다. 이거 정말 놓치면 기회가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. 일반적으로는요, IRS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당신에게 처음으로 연락하거나 조치를 취한 달, 그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이내에 양식 8857을 제출해야 합니다. 2년이요? 처음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? 네. 여기서 첫 징수 시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당신의 세금 환급금을 우리가 압류하겠다.
이런 통지서를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걸 의미해요. 2년이라 생각보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? 특히 뭐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정신없을 때 훅 지나갈 수도 있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건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가 혹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요. 일단 2년 기한 내에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. 추가 서류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거든요. 아, 일단 내는 게 중요하군요. 네.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형평성 구제를 통해서 미납세금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예요. 이 경우는 IRS의 일반적인 징수 시효 보통 10년인데 그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건 좀 기네요. 네. 근데 또 환급을 받는 경우는 또 다른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해요. 그래서 핵심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내가 이걸 신청하면 전 배우자한테도 연락이 간다고 하던데요. 이건 좀 걱정스러운데요, 사실. 네, 그게 맞습니다.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. IRS는 당신이 구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양식에 기재한 그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통지를 하고요. 그 사람이 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. 이게 좀 안타까운데 가정폭력 피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 통지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아요. 아, 예외가 없군요. 혹시 뭐 제 개인정보, 주소나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? 아, 그렇진 않습니다.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IRS는 신청자의 현재 주소나 전화번호, 직장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보호합니다. 공개하지 않아요. 다행이네요. 하지만 구제 요청의 근거나 관련된 어떤 재정 정보 같은 것들은 공유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에 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그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외에 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? 만약에 이미 법원 소송 같은 다른 절차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거기서 구제 요청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구제를 주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 했다면 이 양식 8857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식 자체에 보면 학대 경험에 대해 묻는 항목이 있어요. Part 5인데요. 이 부분은 특히 형평성 구제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만약에 다행히 구제를 받고 이미 억울하게 세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요.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? 네, 가능합니다. 무고한 배우자 구제나 형평성 구제가 승인이 되고 나서요. 당신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어요. 아, 내 돈으로 냈다는 증명이 필요하군요. 그렇죠. 뭐 공동계좌에서 지출되었거나 아니면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 그런 공동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 분리 구제는 애초에 환급이 불가능하고요. 네.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 싶을 때는 도움을 받을 곳도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IRS 내부에 있는 독립적인 납세자 권익보호기관인데요. 납세자 보호 서비스, TS라고 부릅니다. Taxpayer Advocate Service,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. 또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인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, LITC도 있습니다. Low Income Taxpayer Clinic, 이런 곳들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아, 정말 다행이네요. 자, 오늘 양식 8857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. 이 공동세금 보고의 무거운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길이지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절차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죠. 엄격한 조건과 기한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IRS가 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이 규정, 분명 절차의 공정성이나 상대방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일 겁니다. 그렇죠. 하지만 동시에 특히 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요청자에게는 이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나 어쩌면 현실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은 이 제도가 과연 공정성과 개인의 안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 한다고 보시나요?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